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역시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는 다우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1.48% 상승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21%,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0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가진 이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금리 동결과 함께 테이퍼링 시점을 한 차례 더 미룬 점, 그리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테이퍼링 이야기는 몇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는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은 사라진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이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1월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을 발표한다고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충격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테이퍼링보다 더 불안한 건 바로 금리 인상인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시장은 다시 안정감을 찾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걸 보니까 역시 미국 주식은 빠질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정답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천히 오르지만 꾸준히 가는 주식, 이런 투자가 장기 투자의 표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나 돈이 생길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올라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하는 이런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시는 게 정말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가장 큰 금융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투자를 할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이 사실상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업계에 따르면 헝다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구조조정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면서 현재 이 헝다의 상황은 통제된 철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헝다는 대출을 최대화하고 사전 판매를 사실상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등 극도로 공격적인 금융 전략으로 부채를 늘렸지만 이는 헝다의 개별적인 상황으로 시스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 말은 헝다 자체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헝다의 파산으로 인해서 불거지게 될 이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디폴트 이후에는 개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 헝다의 부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350조 원이 넘는 빚은 이 중국 정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 규제를 단행하고 있는데, 자,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만들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라도 디폴트 이후에는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헝다그룹을 쪼개서 국유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디폴트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었죠. 자, FOMC 회의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는 말이고 위험 자산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반등을 한 시점과 같이 이 투자 심리 또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별다른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 증시는 반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환율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월 17일 1184원으로 고점을 찍고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않고 내려와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로 인한 같은 아시아권, 특히나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과 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싫다면 그냥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나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잘 나갈 때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의 증시도 함께 상승을 하죠. 그런데 작은 이슈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약간의 조정만 거치고 다시 꾸준히 상승을 하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휘청합니다. 꺾여서 올라가질 못하죠. 이게 디커플링인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이 장기 투자 시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워낙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배터리 원료와 이 소재의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도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유럽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지금도 전기차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수요가 올해 139GWh에서 2025년에는 1111GWh, 그리고 2030년에는 3254GWh까지 급증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가 거의 10배 정도 성장을 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3배 정도 커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현재의 예측만 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성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쨌든 2차전지는 이 단기간의 투자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중장기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큰 수익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개별 종목도 좋고 ETF 투자로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 부품 업체들이 정말 빵빵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원자재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니켈은 17.04%, 코발트는 65.83% 상승을 했고, 망간은 10.4%, 리튬은 무려 229%나 넘게 올랐는데요. 자, 이런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사용이 되고 있고, 배터리 원가의 30에서 45%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재 확보와 동시에 원료의 가격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역시 정말 발빠르게 원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350억 원을 들여서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는 중국의 그레이트 파워 니켈 앤 코발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4.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서 2023년부터 6년 동안 니켈 총 2만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이고, 호주의 배터리 원재료 개발 업체와도 니켈과 코발트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2019년 스위스 글렌코어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코발트 3만 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의 공급처와도 수선화 리튬을 최대 5만 톤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 SDI 역시 호주의 니켈 코발트 재련 기업인 QPM을 통해서 향후 5년간 6천 톤 규모의 니켈을 공급받는 등 이 배터리 3사 모두 원자재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자, 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보만 보더라도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의 수요가 정말 얼만큼 폭발적일지 기대가 되고 꾸준히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2차전지만큼은 꼭 눈여겨 보시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